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입시정보 윤유구의 난처한 입시전략 선생님과 함께 11번째 강의로 들어갑니다. 진짜 공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강에서는 11번째 강의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내신 1등급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물론 2028 입시에서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5등급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입시 제도에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9등급에서 1등급과 좀 느낌이나 뉘앙스가 완전 달라요. 이걸 이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등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전에 1등급의 2.5배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1등급 학습법, 1등급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공부에서 제일 핀트가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쯤에 이제 고등학교 강의 이제 내신 성적들을 막 끝내고 난 다음에 와, 난 왜 이래? 난 곧 대학은 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강의를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등학교 고교 학습은 중학교랑 같은가 다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공부했던 것만큼 공부하고 중학교 공부했던 것에서 좀 더하고 이러면 고등학교 공부는 필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중학교 주변에 잘 찾아봐요.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을걸요. 엄청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큰일 났어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냐면요, 누군가가 떨어졌다면 누군가는 성적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이상하죠? 누군가는 성적이 떨어졌어요. 정말 중학교 때 엄청 날라다니던 애가, 전교권에서 막 날라다니던 애가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뚝 떨어졌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중학교 때 안 날라다니던 애들이 고등학교 날라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의 연속선에 있느냐, 고등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공부는 여기에요. 초등학교 공부량. 선생님이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런 말 쓰거든.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 공부량. 진짜 너무 귀여워. 다른 말로 하면 쉽거든. 너무 쉽다. 그러니까 이 공부량은 듣는 걸로 해결이 돼요. 쉽거든. 그러니까 들으면 자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식의 토대, 공부의 토대가 엄청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쉬운 걸 가르친단 말이야.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들으면 돼. 그게 초등학교 공부량이고 공부의 수준이에요. 작고 소중하고 귀엽기까지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금 중학교를 거치면서 올라왔던 공부량은 조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량도 좀 많아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걸 배우고 조금 더 공부량이 많아.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건 초등학교 때는 2번 들으면 해결이 됐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래도 2번 듣고 3번 들으면 해결이 됐어. 그런데 중학교 공부량은 2번 듣고 3번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초등학교보다 덜 작고 덜 소중하고 더 어렵거든요. 귀엽지도 않아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듣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공부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고등학교 공부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서 중학교 공부량과 완전 다른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어려워요. 그냥 덜 어렵고 쉽고 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많이 어려워요. 고교학점제로 넘어가면서 공부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2028로 치면 미적분2라는 과목이 엄청 공부량이 많은 미적분2라는 과목이 실제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체적인 공부량은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려운 걸 배운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들으면 해결되는 공부였어요.
그냥 많이 들으면 돼. 내가 소화를 할 필요 없어. 소화도 할 필요 없을 만큼 쉬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공부는 많이 듣는다고 해결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외워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머리가 좋다라는 말이 조금 오해가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뭐냐면 단기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 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에 2배 정도를 해야 돼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더 많이 해야 돼. 심지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해했죠? 자, 이제 고교학점제의 내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 2, 3, 4, 5등급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비율을 보니까 10, 24, 32, 24, 10이에요. 누적 비율을 살펴보니까 10%에서부터 100%까지 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9등급제에서 1등급, 2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11%였어요. 4등급 4%, 7%였으니까 11%인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의 비율이 10%예요. 그러니까 이전 체제에서 4%의 2.5배가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신이 어쨌든 인플레가 조금 발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등급의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만큼 1등급이 뛰어난 1등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1등급을 받을까요? 되게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학습 시간이에요. 위에는 통계 자료로 나온 거예요. 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간 학생들의 고등학교 1일 평균 공부 시간이에요. 좋아요. 밑에는 뭐냐면 보통 일반 학생들이에요. 일반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에요. 1일 평균 공부 시간.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1학기의 1기,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 중간고사 2학기,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기말고사 시기 여름방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상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러면 서울대 간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고 서울대에 못 가고 일반 대학을 지나간 학생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학생이군요. 공부 시간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곳에서 공부 패턴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요. 어디냐면 여기요. 뭐라고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차이가 안 나. 어차피 24시간 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학원 가고 모두 다 인강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총 공부 시간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위권 대학,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선호도가 아주 높은 그 대학,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대학을 간 학생들은 뭐라고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보통 학생들의 공부 패턴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들쭉날쭉. 이 그래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뽑으라면 뭐냐면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여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여기. 그리고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여기. 여러분들의 뇌가요. 공부를 할 때 패턴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를 공부 패턴으로 인지한다고요. 위에는 그냥 단기 기억력이에요. 안 남아요, 여러분 머리에. 그러니까 결국 차이점 뭐예요? 주요 대학을 간 학생들, 원하는 대학을 간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공부 시간 갭이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 패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의 공부 패턴을 잘 살펴보면 공부를 들어요. 인강을 봐요. 듣고 보는 걸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공부는 듣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요약,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다만 이 공부를 할 때 보는 거, 듣는 거 위주로 공부하면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1등급의 내신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고 듣는 것 말고 여러분이 펜을 잡고 문제를 직접 풀어가는 과정,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말로 풀어보는 것, 그러니까 적고 말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1등급을 만들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 공부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해요. 그거랑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거랑 비교하면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보고 듣는 게 쉬워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그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힘든 거야. 내가 문제를 직접 풀고 그럼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거기서 끝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공부 뭐 하라고요? 하는 거예요. 제발. 알았죠? 보고 듣는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공부는 여러분들의 공부 전체에서 3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주요 대학을 멋있게 진학한 선배들의 그래프를 보여줬잖아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게 뭐야? 공부하기요. 공부 듣기 말고 공부 보기 말고. 알았죠? 여러분들이 멋지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잘 만들어내서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진짜 공부하는, 듣는 거 보는 거 말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